자, 이제 5.6장 덕트 음영이에요. 덕트라는 것들은 여기서 나온 부분이 있지만 이 덕트가 네모나게 생길 수도 있고 덕트가 둥글게 생길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이 대전제가 뭐냐고 그러면 이 단면이죠, 단면. 이 단면은 acoustically small space야. 이 단면에 대해서는 있잖아요.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인다고 보면 돼. 근데 이 전파대는 이거는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acoustically large space야. 그러면 얘 이렇게밖에 전파가 안 될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이걸 배웠었어. 2장에 이런 식으로 해야 돼. 평면파가 이렇게 나간다는 가정하에서.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평면파가 안 돼. 왜냐 그러면 비스코시티 때문에, 점성이 있기 때문에 관 쪽은 평면이 이렇게 돼 있어. 이 평면이 이렇게 돼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뎁스가 얼마나 이런 것들 구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 간이 좁으면 좁을수록 더 그래. 이제 이렇게 특히 이게 천천히 가면 더 심해. 그래서 이것도 그 주파수에 대한 한계가 있어. 이게 만족하는 극주파수에 대한 한계가 있는 거고 또 고주파수에서도 한계가 있어 이게.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이렇게 가는데 고주파수가 되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게 생기는 거야. 이 하이어 모드가 생겨. 그럼 이게 또 전파도 잘 안 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청진기다 청진기. 그 관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주파수 안 들린다 그랬지. 그래서 청진기에 이렇게 고무를 이걸 갖다가 그런 걸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하이어 모드까지 이야기가 다 나올 거예요. 알겠죠? 덕트 고스트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이 가다가 이렇게 아까 브랜치가 생기고 4분의 확장은 이런 것 되면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습할 거예요. 알겠죠? 응. 저기 맥락 갔어? 자, 그다음에 덕트 음향부터 읽어봅시다. 음향학적인 관점에서 덕트는 한 방향의 음향학적 크기가 그의 수직한 단면 방향에 비하여 매우 큰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하학적 특징으로 인해 덕트 내부의 소리 전파 현상은 주로 한 방향, 즉 한 좌표계를 중심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2장에서 배웠지, 그치? 이렇게. 아까 1차원으로 보면 되게 쉽다 그랬잖아요. 그치? 한쪽으로 가는 거 배웠는데, 그거는 이렇게 전부 다 평면파로 이렇게 가고, 쫙 가고, 안에는 어떤 비스코시티도 없고, 막 이런 것만 했다. 하이어 모드도 없고, 그치? 그런 거 다 없다 해서 그냥 이렇게 막 하기 위해서, 수식을 쉽게 하기 위해서 1차원적으로 보기 위해서 했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어떤 주파수의 소리가 그림 5.6.1과 같이 Z방향으로 무한히 길고 강체벽으로 이루어진 덕트 속으로 들어왔다고 가정하자. 이 파동은 덕트 안에 있는 매질을 이루고 있는 압축성 유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할 것이다. 그럼 즉, 뭐가 있겠어? Z 쪽으로 전파하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 그치? 제일 쉬운 게. 만만한 게 저쪽에 넣는 구멍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갈 거잖아요. 그쵸? 덕트 속을 전파하는 소리는 그림 5.6.1과 같이 음향학적 길이가 가장 긴 방향으로 진행한다. 반면에 단면 방향으로는 강체 경계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소위 정제파들이 무수히 존재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단면 무슨 이게 단면 방향이 이렇게 있는 단면 방향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도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이런 나중에 정제파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치? 주파 올라가면. 그치?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야.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해서 나중에 소리가 전파가 잘 안 돼. 이쪽으로 전파가 잘 안 가는 이런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이게 말해서 아까 KX하고 KY 이런 것들이 커지는 관계지. 그러면 이거 K보다 더 높은 것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전파가 안 되고 에바네스트 웨이프로 해가지고 Z방향 전파가 안 되는 게 그렇지. 그래서 고주파수가 전파가 안 되고 그래서 관이 넓어져 버리면 고주파수가 관속을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청진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진짜 한번 아까 김현 교수님 말 맞던 실험을 해봐. 청진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내과에 가가지고 보고 사상 나올 때 슬쩍 갖고 집에 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링거 그 괜히 얇잖아. 그거 꽂아봐봐. 그러면 고음이 잘 나올 거거든. 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이제 큰 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관을 계속 크게 하면 갑자기 고음이 안 들리기 시작할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예? 이상과 같은 정성적인 생각을 일반적인 무한 덕트에 대하여 수식으로 표현하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PMN XY라는 게 있지, 그치? 이게 뭐냐고 하면 이제 XY에 대해서 요거 관계에 대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붙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오메가 T 마이너스 KG 이런 거만 있었잖아, 그치? 평면파가 쫙 퍼져나가는 것만 있었는데 이게 평면파가 아니고 이런 다양한 모드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원형일 수도 있고 원형 파이프 원형 파이프라고 하면 이런 것밖에 없죠, 그렇죠? 방사 모드하고 원주 모드가 생기지만 이게 사각형이라고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거에 관련된 이런 거 생기고 뭐 이렇게 별의별 게 다 생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가로 세로에 대한 x하고 y에 대한 모드들이 막 생길 거라고. 그래서 이거 kx, ky라는 게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요? 네, 읽어보십시오. 여기서 PMN-XY는 단면 방향으로 MN 번째 모드 혹은 정제파를 갖는 음파의 단면 방향 음압 분포를 나타낸다. KZ는 Z 방향으로 전파하는 파동의 파수를 뜻하며 MN의 함수이다. MN의 함수라는 말은 이게 이제 어떤 뭐 x하고 y에 대한 1차 모드, 뭐 00 모드, 01 모드, 10 모드, 11 모드, 20 모드 이런 다 생길 거잖아요, 그렇지? 그거에 따라서 나중에 Z축으로 전파되는 파동이 정해질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이제 MN이 굉장히 숫자가 커지면 Z 방향으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 그렇죠? 식 1을 자세히 살펴보면 덕트 내부의 음장은 그 단면의 음압과 Z 방향으로 전파하는 음압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6.1과 같은 사각 덕트의 경우 단면 방향의 모드는 코사인 함수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므로 식 1을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이게 왜 코사인으로 나오는지 알겠죠? 이게 아까 리지드 바운더리니까 압력이 자꾸 커질 거잖아, 그렇지? 지금 이거 압력식이잖아, 그렇죠? 압력이니까 코사인으로 해가지고 단면에서 이게 단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단면에서는 압력이 자꾸 커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압력으로 본다고 하면 뭐 이런 걸로 나오겠죠, 그렇죠? 압력이 제일 큰 조건.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로 나온다고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X 방향과 Y 방향의 파수는 각각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이게 룸모드 구할 때하고 똑같죠, 이거는, 그렇죠? 그럼 2차원 면에 있는 룸이라고 볼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지? 룸모드 00 모드부터 10 모드, 뭐 11 모드 다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생긴다고. 이게 KX, KY는 또 생긴다. 식 3. 식 2는 선형 음파 방정식을 만족하여야 하므로 전파 상수들 사이에 식 4와 같은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주로 전파하는 Z 방향의 전파 상수 KZ 입장에서 보면 식 5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이제 KZ가 양수가 되려면 잘 전파해야 될 거잖아요, K 방향으로, 그렇죠? KX 제곱, KY 제곱이 K 제곱보다 커져버리면 이제 허수가 나와버리겠지. 그렇게 하면 전파가 안 된다고. 그 전파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러면 KX, KY가 커지면 안 되겠지. 그치? KX, KY가 커져버리면 KZ가 허수가 돼버릴 거니까. 그래서 KX, KY가 커진다는 말은 고주파로 된다는 얘기잖아, 그치? 파장이 짧아지고, 그치? 그렇게 하면 파수가 많아질 거잖아.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전파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까 내가 고주파수가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를 파수 대신 파장에 대한 관계식으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식 6. 식 5와 6을 덕트 안을 전파하는 음파의 분산 특성이라 한다. 식 5에서 전파 방향의 전파 상수, 이 경우 KZ를 보면 전파 방향의 특성이 파동의 주파수 그리고 단면 방향의 전파 특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져 있고 이들이 서로를 단단히 구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Z 방향의 전파 상수 KZ는 실수값 혹은 허수값을 가질 수 있다. 실수값을 갖는 경우는 양의 Z 방향으로 전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허수값을 갖는 경우에는 전파 방향으로 진행함에 따라 음파의 크기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이 파동을 감쇄파, 에버네스트 웨이브라고 한다. 이제 감쇄파 있는 이야기는 알겠죠? 이게 이제 왜 소리 갑자기 전달 안 되지? 이렇게 하면 되게 어려운데 파수라는 개념을 해가지고 넣어버리니까 그냥 단위원이 하나 만들어지고, 그치? 우리 내가 주파수에 대한 단위원인데 그 안에 있으면 전파되니까 바깥에 잘 안 된다 하니까 너무 이야기 쉽잖아요. 바깥에 언제 많이 나가냐? 고주파수로 돼가지고 파수가 숫자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짜글짜글하게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있잖아요, 그치? 덩어리로 움직이면 이거 00 모드일 거잖아.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모드, 이렇게 움직이는 막 이렇게 잘잘잘한 모드들이 많이 생기면 이제 못 간다는 거야. 그럼 이게 전파가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분할 진동이 많아지면, 진동파의 분할 진동이 이렇게 많아지면 저쪽에서 이제 음향 전파에서는 별로 안 좋지. 그게 소음 진동에서는 이제 좋은데 소음이 안 나오니까 음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지. 이러한 현상은 덕트의 단면 방향으로 전파할 수 있는 파장의 길이, 직사각형 단면의 경우 람다 x 제곱분의 1 플러스 람다 y 제곱분의 1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전파하는 주파수의 파장 람다에 비하여 짧은 경우 발생할 것임을 식 6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파수 영역에서 살펴보면 단면 방향의 파수 식 7이 K는 오메가 오버 C보다 작은 모드들만이 감소되지 않고 전파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방사원 안쪽에 있는 거, 그렇지? 우리 저번에 그런 거 배웠었죠, 그렇지? 구석파 있고 뭐 벌써 구석파형이 있었고
뭐 이제 코너 웨이브가 있었고 이쪽에서는 뭐 가장자리 파형 코너 파 이런 게 있었지, 그렇지? 즉 덕트는 차단 파수가 K인 일종의 저대역 통과 필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예, 된다. 그러니까 덕트가 차단 파수가 일종의 K 주파수가 다르겠지, 그렇지? K가 다 정해지면 그보다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저차 모드 같은 경우는 다 통과가 되는데 반해서 그보다 높은 고차 모드, 그치? 그게 되면 이제 통과가 안 된다고. 왜? 에버네스트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면 저주파수만 잘 열리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작으면 작아질수록 이게 좀 더 이렇게 고주파까지 약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치? 이렇게 좀 작은 단면, 이렇게 큰 단면이 있다고 하면 이게 더 고주파수까지 전달이 되는 거야. 물론 감쇄가 더 많기 때문에 소리는 작아지겠지. 이게 아까 이렇게 참 평면파로 안 가고 이런 걸 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게 비스코시티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예. 만일 그림 5.6.2에 개념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덕트의 단면적이 급격히 변하는 경우에는 파동의 전파 현상 또한 많은 변화가 있게 된다. 이제는 약간 다른 얘기야. 이제는 가다가 관이 확 넓어지고 관이 좁아지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야. 관이 넓어지고 이런 경우도 어떤 일이 생길까? 일단은 전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 이거는 가다가 임피던스가 확 바뀌는 거고, 임피던스는 게 뭐하고 꼽이라고 그랬어? 임피던스가 로하고 C라 그랬지. 그렇지? 공기니까 어쨌든 이게 이 로시의 전체적인 것들이 바뀐다고. 이 단면적이 넓어지면 로시가 바뀌어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바뀌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아까 교수님이 얘기했지만 반사가 생기고 투과가 생기고 하는 일이 생긴다. 갔다가 되돌아오는 녀석이 생긴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막히는 공기 있어도 있잖아요. 이게 막히는 거 있으면 당연히 가다 튕겨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 투과도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뻥 뚫리잖아. 가다가 이제 관이 그렇게 되더라도 이렇게 가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왜? 이쪽에는 요만한 단면적이 있다면 얘는 갑자기 무한대로 바뀌는 거죠, 그렇죠? 단면적이 확 바뀌는 거잖아. 그렇게 해도 튕겨 나오는 거야. 그렇게 이 또 정제파가 이런 정제파가 생긴다고, 이런 정제파가. 이게 뭐란 거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는데 이야기하면 약간 음색이 바뀌죠. 네? 그게 내가 이렇게 그 수영장 가보면 이렇게 앞에 이렇게 멀리 이야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치? 안전요원들 보면 요런 간간지 이런 게 해가지고 이렇게 꽃갈 같은 걸 방송하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왜 이 가다가 있잖아. 여기서 갑자기 확 넓어지는 거잖아. 여기서, 그치? 그럼 여기서 이게 막 확 튕겨 나와버린다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이 사이에 뭐가 생겨요? 정제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정제파가 이렇게. 포트노이즈 같은 것도 저런 현상인 건가요? 포트노이즈는 약간 다른 얘기야. 포트노이즈는 포트노이즈는 뭐냐 그러면 내가 스피커가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데 이 길목이 좁아지는 거야. 그럼 이게 유속이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져야 되겠지. 그렇잖아. 이 많은 공기가 이 사이에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이제 유속이 10m/s 이상인 거 이상 가버리면 여기서 이제 이게 마찰에 의한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노이즈인 거지, 노이즈. 그러니까 이거는 좁아지면 생겨. 너무 유속이 빠르다 보니까 있잖아요. 마찰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에 생기는 거고, 조금 어쨌든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 하고 나면 음색이 바뀌는 거지. 주파 특성이 요렇게 들려야 되는데 이 정제파가 생기면 요런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왔어요. 이렇게 되게 아름답잖아. 근데 이렇게 계란이 왔어요. 안 아름답잖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생겨. 이게 이 깔때기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예를 들면 그 이병헌 같은 목소리도 깔때기 끼면 좀 이상한 소리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도 뵙고 이렇게 바뀔 때 도대체 어떻게 바뀌나? 그러면 재밌는 건 여기서 어떤 주파수는 잘 통과하는 게 생기고 어떤 잘 통과 안 하는 게 생겨. 이 단면적에 따라서 갑자기 여기서 잘 통과 안 되던 소리가 여기서 갑자기 잘 통과되는 경우가 있고, 여기서까지는 잘 통과되는데 여기서 통과 안 되는 게 생겨. 그래서 웨이브가 블로킹이 되는 경우도 생기고, 웨이브가 터널링이라 그래가지고 터널링 되면 쭉 잘 통과하는 게 생긴다는 거잖아. 이렇게 생겨. 이게 되게 재밌는 현상이 생겨. 그 다음에는 또 가다가 좁아지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기나? 이제 이런 일이 생기잖아. 이런 것들이 계속 연속되면. 이렇게 생길 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그건 좀 이따 이야기하고, 일단은 넓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하세요.
우선 단면의 면적이 갑자기 커지는 경우를 살펴보면 단면 방향의 모드 분포가 파수 영역에서 매우 촘촘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자, 이 갑자기 넓어지면 내가 이 지금 K는 똑같은 거예요. 지금 K는 요 K는 동일하다고. 이 단위원 방사원 있잖아. 이건 동일한데 이게 확 넓어지면 이 모드 간격이 좀 촘해져. 이거에 비해서. 그렇죠? 그러면 여 같은 경우는 2.2 모드 있잖아요. 그렇죠? 2.2 모드면 여기 이거잖아, 이게. 이게 유니서클이라는데 이게 방사서클 바깥에 있잖아. 그럼 이건 잘 전파가 안 되는 거였다고. 그러니까 요 칸에서는 이 2 모드 있잖아요. 2 모드가 특정 주파수가 생겼을 거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예를 들면 500Hz였다고 볼게. 예를 들면 500Hz 여기가 잘 전달이 안 된 거거든. 근데 갑자기 여기서 2 모드가 어디에서 여기 있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이거는 방사하는 거에 잘 들어오자. 그럼 여기서는 이 관이 넓어지면 여기서 또 이건 또 전달도 잘 되는 거야. 이 모드에서는. 이렇게 이게 그 모드에 따라서 이게 관의 넓이에 따라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그 여기서는 봐요. 여기서는 이 모드가 전달이 잘 됐잖아. 여기서는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이 모드가 어떻게 돼? 또 바깥에 있지. 그럼 전달도 잘 안 되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이해가요? 이렇게 관이 이렇게 넓어지고 좁아지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모드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생기고 그런 거다 다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요거 이거 때문에 파수 있잖아요. 파수 도메인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하십시오. 따라서 같은 모드 번호 MN을 가지는 파동이라고 할지라도 단면의 면적의 넓은 관에서는 잘 전파하는 반면 좁은 단면적을 가진 관에서는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파동 막힘 현상, 웨이브 블로킹. 그러니까 웨이브 블로킹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반대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웨이브 터널링 해가지고 지수 잠수가 감쇄되던 모드가 다시 잘 전파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다고. 그럼 이런 걸 잘 이용해 주면 내가 엔진 소음이 생긴다 그러면 이게 관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조정해 주면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안 생기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이제 그 맥락의 일중 같은 게 음향만 하는 사람이 이제 소음 진동으로 갑자기 들어가 버리면 사실 별로 아는 게 별로 많이 없게 돼. 갑자기 이제 뭔가를 없애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없애는 걸로 모든 걸 생각을 해봐야 될 거잖아. 근데 이제 사실 건축 음향이 어려운 게 좋은 게 내주는 부분보다 뭐가 막아줘야 될 게 더 많잖아. 바깥에 차단도 시켜줘야 되고 소음도 줄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 내 옛날에 내 친구가 나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빌라에 사는 데서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었는데 죽겠다라는 거야. 이게 돈을 갖다가 거의 억대 이상을 해가지고 굉장히 그 스튜디오를 졌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빌라니까 이게 4층 빌라니까 계단으로 올라가잖아. 아가씨가 하이힐 신고 올라가면 안에 다 들리잖아. 이게 똑깍똑깍 소리가 녹음을 하는데 언니가 탁 지나가 똑깍똑깍 소리 들어와가지고 고치던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네가 처음에 저렴공사 잘못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다 뜯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런 게 있던 거지. 지금이야 이제 당연히 하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할 텐데 그래서 이거 진동 잡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아. 진동을 절연시킬 때. 그 룸을 내가 룸에서 룸을 띄워야 될 거잖아. 그러면 그 코일로 띄우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재진되어 있는 재진 할 수 있는 이렇게 고무 러버로 띄우는 경우도 있고 또 코일로 띄우는 것도 있거든. 고무 러버 아니 또 에어로 띄우는 방법도 있어요. 에어로도 띄우고 에어 포켓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띄우는 것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잡아줄 수 있는 주파수가 나뉘는 거야. 이 코일이 아마 제일 낮을 거야 아마. 코일을 보면 메데르츠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들어가지만 이만큼부터 이제 안 들어가는 거 위로 전달 안 되는 거죠. 이 뚝딱 끼는 거는 다 차단시키고 코일이 제일 낮은 것부터 되고 그 다음에 에어가 높고 그 다음에 이제 패드는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것까지도 다 전달 다 돼. 그대로 바이패스. 이제 그보다 높은 건 좀 빨리 바뀌는 것부터 하는 거지. 근데 고무가 이렇게 이게 소위 말해서 컴프레시블 해야 저주파수까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스프링이 있잖아요. 이게 스프링이 그 오토바이 탈 때 스프링 있잖아요. 이게 쿠션에 스프링, 쇼바 같은 이런 것들 갖다가 방 안에 박아놓는 거 착착착착 이렇게 그걸 탁 플로팅 시키는 거지. 그런 작업들을 다 한다. 특별한 경우로 각 단면 방향의 길이가 반파장보다 작은 경우에 대하여 식 6을 검토해 보자. 이 경우 MN은 000인 모드를 제외한 모드 단면 방향의 모드는 전파하면서 지수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MN이 00이 모드가 무슨 어떤 파예요? 평면파. 평면파지 평면파. 그지? 평면파 빼고는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감사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평면포의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인데 굉장히 낮게 성장된 하이패스 필터지. 그럼 여기를 싹 다 잘 안 되게끔 할 수 있다는 거. 예? 감소되지 않고 전파하는 유일한 모드인 공공 모드는 단면 방향으로는 음압 변화가 없고 Z 방향의 파수가 K인 평면파이다. 식 2를 이용하여 이 경우의 파동을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식 8. 이는 단면의 특성 길이가 파장에 비해 매우 작은 경우 덕트의 파동을 1차원 문제와 동일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한편 고차 모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단면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시에는 파동의 전파 현상에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일례로 대표적인 소음기 중의 하나인 확장관형 소음기 혹은 단순 확장관에서 발생하는 특성을 살펴보자. 우선 확장되기 이전의 작은 관의 파동은 다음과 같이 입사하는 파동 PI와 경계의 임피던스 변화에 의해 반사되는 파동 PR로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자, 지금 이제 요걸 보는 거 요거 이런 간이잖아요. 이제 그렇지? 그렇죠. 갑자기 증가하다 갑자기 그렇죠. 그러면 이 갑자기 임피던스가 확 바뀌기 때문에 여기하고 G는 0일 때하고 L일 때 여기서 있잖아요. 임피던스가 확 바뀌잖아. 그러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다 생긴다고. 또 여기서도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생기고 또 여기서는 이제 나가는 것만 생기겠지. 그럼 여기서의 아까 저번에 속도하고 압력하기 경계적 연속 조건 여기서 연속 조건을 풀면 이게 풀린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럼 여기서 그럼 일로 내가 이게 투과 손실을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야. 한번 때려봐봐. 이 투과 손실을 크게 하려면 소위 말해서 일로 나오는 소음을 적게 해주려면 여기가 음원이 있다고 보고 여기 나오는 건 적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면적 비를 크게 하는. 그렇지. 요거하고 이 둘 사이의 면적비를 크게 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갔다가 핵 이렇게 커졌다가 핵 커졌다가 이렇게 하면 돼. 그렇지. 이게 S1이고 S2니까.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주파수에 따라서 또 이게 또 안 돼.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아무리 크게 하더라도 어느 특정 주파수는 다 통과하는 게 있어. 100%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인지 알아요? 소위 말해서 여기하고 여기에 공진이 걸리면 그대로 통과해. 소위 말해서 경계 조건이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여기가 압력이 최대, 여기가 압력이 최대인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대로 통과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이런 거. 여기도 최대, 이게 최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이런 거 다 통과해 버린다. 근데 통과 안 되는 여기는 압력이 최대, 여기는 압력이 빵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여기는 최대, 여기는 0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여기가 이쪽에 이 조건이 서로 다르잖아. 그러면 통과할 수가 없겠지, 그렇지? 근데 반해서 여기도 미니멈, 여기도 미니멈, 이런 거지, 이런 파형. 반파장 있잖아. 반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다 통과해 버려. 근데 말해서 이 말은 4분의 1 파장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가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는 4분의 1 파장이나 4분의 1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것들은 하나도 통과가 안 돼. 그거는 S1, S2 원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무슨 알겠어요? 그게 생겨. 그래서 내가 어떤 차음벽을 이렇게 놓잖아. 우리 저번에 차음벽 해가지고 메스로 해가지고 무조건 무거우면 장땡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 2배가 되면 611세 막 이렇게 배웠었지. 사실 이게 거짓말이야. 엄밀하게 본다. 그럼 이 추세는 맞는데 이 가다가 이렇게 슉슉 이런 게 있다고. 언제 있냐? 내가 여기서 주파수를 내줘. 근데 얘가 이제 뭐 쇳덩어리 있다고 볼게요. 쇳덩어리인데 이 주파수가 여기서 이 두께가 이거 두께가 34cm였어. 34cm인데 얘가 500Hz를 내줘. 500Hz 그러니까 3cm. 이거 3cm 하지 말고 얘가 1kg 내줬다고 볼게. 1kg 1000Hz 내줬다고 볼게. 그렇죠? 내줬다고 볼게. 그런데 해필이면 요 두께가 17cm였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잖아. 이런 조건이 그지? 이게 34cm란 말이 한 파장이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게 반 파장이 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속도가 제로 맥시가 되든지 아니면 음압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 두 개 조건이 같잖아. 그렇지? 여기 조건 여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나 같이 보이는 거야, 거의. 이 두 개가 경계 조건이 같기 때문에. 그런 파형은, 그냥 쑥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 이제,
아까 여기는 맥스인데 여기는 이제 미니멈이 되는 뭐 요런 거 요런 주파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여기 조건이 서로 다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튕겨 나와 버린다고. 이런 것들은 또 전혀 전파가 안 돼. 저 17cm는 그 고체에서의 연속으로 변하는 생각해야 되겠죠? 아니 이건 이 17cm는 그제 종파의 속도야. 고체된다에 고체에 대한 C가 들어가야 돼. 고체 R하고 고체 C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이 C 본다고 하면 뭐 한 4천 정도 되는 거겠지. 어쨌든 여기 들어가는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조건이 서로 같을 때는 잘 전달이 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저번에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금씩 이렇게 문제를 좀 더 복잡해지게 보는 거예요. 아까 단순한 것도 시작하라 그랬잖아요. 자, 좀 어디서부터 해야지 이제? 221페이지 19번 다음. 19번. 예. 19 다음입니다. 예, 하십시오. 또 단면이 확장된 구간 Z가 0보다 같거나 크고 L보다 같거나 작은 때의 파동도 Z축의 양의 방향과 음의 방향으로 전파하는 파동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식 10. 반면에 L이 Z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Z가 L보다 큰 영역에서는 소음기를 투과하여 오직 한 방향으로 전파하는 파동만이 존재한다. 아까 그 그림 설명한 거예요. 예? 식 11. 이들은 각각 단면이 확장되는 면 Z는 0과 축소되는 면 Z가 L에서 연속 조건, 즉 음압과 속도가 연속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리 앞에서 뭐 그 불연속 면에서 뭐 압력하고 속도는 연속된다 그 있잖아요. 그 조건 가지고 다 풀어보는 거야. 예. 먼저 Z는 0에서 압력 연속 조건을 표현하면 식 12와 같다. 한 방향으로 전파하는 1차원 파동의 임피던스가 로제로스인 점을 고려하면 Z는 0에서의 단위 시간당 들어오고 나가는 질량은 같아야 하므로 다음의 속도 연속 조건을 얻을 수 있다. 식 13. 여기서 S1과 S2는 확장되기 전후 두 관의 단면적을 표시한다. Z는 L에서의 연속 조건도 이와 비슷하게 식 14, 15와 같이 쓸 수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입사파에 대한 투과파의 크기 비를 구하면 식 16과 같다. 따라서 입사파의 파워가 소음기를 통과하면서 손실되는 양을 나타내는 투과 손실 TL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식 17.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투과되고 반사되는 양이 두 관의 단면적 및 주파수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식 17을 보면 sin KL이 자, 그러면 17이 뭐예요? 트랜스미션 로스죠, 그렇죠? 네. 투과 손실인 거잖아. 근데 이거 보면 뭐 10 로그 1 뭐 1하고 4분이라 가지고 뭐 S1, S2의 비율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제곱이지. 요거 하나가 있고 나머지 사인 K이 있잖아. 이게 이제 아까 이제 주파수에 따라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트랜스미션 요소가 정해지고 단면적에 따라서 트랜스미션 요소라는 게 정해진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게 나간다. 자, 17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식 17을 보면 sin KL이 최대값, 즉 1일 때 투과 손실이 최대가 되고 sin KL이 0일 때 최소값, 즉 투과 손실이 0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자, 여기서 밑에서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공면관이잖아. 그렇지? 관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만 관련되지. 그럼 이거는 그냥 340m 그대로 넣어도 돼요. 공기 관련된 거. 이게 보면 G는 0에서 이게 이때 보면 얘는 맥스가 되고 얘는 미니멈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얘하고의 이게 서로 연속적이지 않잖아. 조건이. 이런 것들은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요 밑에 거 봐봐. 여기도 이게 압력이 최대고 여기도 압력이 최고 이런 걸 갖잖아. 그렇지? 실제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걸 그냥 맥시멈으로 그냥 절대값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것들 얘네들은 통과가 싹 잘 돼. 그래서 이런 주파수가 이런 파장 관계에 있는 이게 예를 들면 아까 1kHz 였다. 그렇지? 이 관이니까 1kHz 였다 그러면 이게 얘가 17cm였다. 그렇지? 그런 것들은 확 전달이 돼 버린다고. 여기는 그냥 안녕 나 갈게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1kHz 톤은. 얘가 만약 17cm였다고 한다고 하면. 근데 이게 아니라 8cm였다 예를 들어 한다고 하면 가다가 다 튀겨나와 버리는 거야. 얘하고 얘의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래서 얘 조건이 같다라는 말은 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그냥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요나라 그러면서 싹 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굉장히 큰 임피던스 불연속에 만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게 튕겨 나오고. 자, 읽어봅시오.
전자의 경우는 KL이 n 플러스 2분의 1 파이 여기서 m은 0, 1, 2일 경우이고 후자의 경우는 KL이 n 파이일 경우이다.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는 밑에 그 요거 같은 경우에는 n파이니까 사인 파이하고 n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그 파이에 대한 정수배인 거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될 때 밑에 이긴 거잖아. 그렇지? 이게 파이잖아. 그렇지? 네.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파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파이가 되는 거잖아. 그렇지? 파이라는 말은 결국 반파장이라는 얘기잖아. 반파장. 이 반파장이 된다면 얘가 조건이 이 두 개, 이 G는 0일 때하고 G는 L일 때하고 그 경계 조건이 같아지는 지점을 말한다. 같아지면 그냥 이 매질 입장에서는 그냥 같은 걸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 네, 읽으세요. 즉 전자의 경우는 확장관 길이가 파장의 2n 플러스 1 오버 4배일 때 발생하고 4분의 1파장일 때 이야기하는 네. 거고 후자의 경우는 확장관의 길이가 반파장의 정수배가 될 때 발생한다. 반파장이 될 때 이렇게 가버린다. 투과 손실이 최대가 되는 첫 번째 경우인 4분의 1 파장이 확장관에 입사되는 경우를 좀 더 면밀히 관찰해 보면 입사되는 음파가 Z는 L에서 최소 음압을 갖게 되고 다시 Z는 L의 경계 조건에 의하여 반사되어 Z는 0에서 최대 음압을 갖는 주기적인 파동 운동을 할 것임을 상상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확장관 길이의 2배의 파장을 갖는 파동이 확장관에 입사하면 Z는 L에서 음압이 최대가 될 것이고 이러한 파동은 Z는 L에 연결된 관을 통하여 매우 잘 투과할 것이다. 또한 단면적의 B가 증가할수록 식 17은 높은 투과 손실값을 가지며 만일 단순 확장관의 단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투과 손실은 0이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이 보세요. 이 보면 이게 0.5, 1, 이 0.5가 반파장일 거잖아, 그렇지? 이 반파장, 1이면 한파장, 1.5면 그 반파장, 1.5파장, 2파장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반파장의 정수배가 되면 0.5, 1, 1.5 이렇게 가는 걸 거잖아. 그때는 트랜스미션 로스가 어떻게 돼요? 0으로 가버리지. 트랜스미션 로스가 0이잖아요. 0 지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가버린다는 얘기야. 또 투과 손실이 없는 거잖아. 트랜스미션 로스가 이 세로축 값이 빵이라는 얘기는 두 값이 그냥 간다라는 거야. 사요나라 그럼 내가 할 길 알아서 간다라는 거지. 확장이 이렇게 있다는 그냥 가는 거야. 하나도 그냥 소음기 여기서 소음기 역할 하나도 못 하는 거겠지,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이제 요 사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잘 먹잖아. 그렇지? 4분의 1 파장 같은 경우 잘 먹는데 이것도 이 비율이 커질수록 있잖아. 이게 S1, S2 비율이 10일 때, 20일 때, 100일 때 35대 11이나 줄이죠. 35대 11이라는 말은 그 철문, 굉장히 두꺼운 철문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큼 확 소리를 줄이는 거야. 20대 11 이게 넘는다는 말은 아파트 이제 우리가 현관문 있잖아요. 이 정도 될 만큼 이 면적이 20배만 차이 나더라도 확 줄여준다는 얘기지. 관이 넓어있다 좁아지면. 뭔지 알겠어요? 이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이렇게 관이 하나 나오다가 이게 무슨 통과는 뭐가 하나 있고 여기서 내가 이렇게 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볼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소리가 이렇게 나오다가 여기 뭔가가 이 벽돌하고 이 사이에 무슨 공간이 있는 거야. 이렇게 한다면 말 이게 이 무한히 큰 이게 면적이라고 할 수 있잖아. 그렇지? 이렇게 돼버리면 일로 나오는 소리는 여기서 여기까지의 4분의 1 파장에 배수되는 것들은 하나도 전달 안 되는데 반해서 이 워낙 이 면적이 커질 거니까. 그렇지? 호수관이 요만 하나 있고 벽이 무한정 있는 거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만한 지새끼 다닐 수 있는 공간 하나 만들어 놓고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또 파이프를 이렇게 내가 이쪽에서 내가 해가지고 이쪽에서 만약에 마이크로폰 측정을 해본다고 볼게. 그러면 이 하는 성분에서 요 아까 지새끼 다니는 공간에 4분의 1 파장 되는 녀석은 통과가 안 되고 정수배 통과가 안 되고 반파장 되는 녀석은 통과 잘 된다고. 이 사이 면적이 크니까. 이해 가시죠? 그럼 저렇게 갑자기 넓어지는 통로가 직렬로 두 개가 있는데 두 개의 길이의 차가 2대 1의 비율로 만들어지면 거의 전 대역이 저 감쇄되는 거에 중간값의 정도로 수렴해서 다 차단시킬 수 있는 2대 1이라는 게 뭐의 길을 이야기하는 건데? 저게 2분의 1 파장일 때 공진에서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이 밑에 이 조건. 저 중간 챔버를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는데 그 두 개의 챔버의 길이가 서로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앞에 달고 이거 다음에 이거 또 달다 이렇게 하는 이렇게 직렬을 한다라고 하면 그 여기서도 한번
그 관련되게 먹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두 번째 필터가 2번 먹는 거니까. 네, 그치? 반파장 현상 거의 전대역이 다 차단되나요? 아니지 이거는 별로 이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이거는 거의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는 걸 또 이제 막을 수 있게 직렬로.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니까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거 사이에 면적 간격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같은 게 이 면적 얼마 차이가 나겠어요? 10배도 차이가 안 날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한 요만큼 이렇게 줄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한 전대역에서 한 5dB, 6dB 정도는 죽겠지 전대역이. 죽기는 하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개 달아서 이렇게 확장관을 여러 개 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면적배 최대한 크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머플러가 설계가 돼. 노치를 없앨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거 관이 저번에 이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 요런 관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만한 관이 있고 여기 면적이 이렇게 갑자기 커졌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만들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옆으로 많이 가게끔 이렇게 실제로는 이 관이 요만한 관이 가다가 실제로 보면 요만한 두께의 관밖에 없지만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지만 요 사이는 이렇게 가다가 요 구멍 나가지고 이렇게 큰 면적벽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서 확 줄일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걸 가지고는 어떤 특정한 주파수의 배수만 죽이니까 또 한 개 또 조절해가지고 한 개 더 만들자는 얘기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줄이는 거지. 그래서 이제 시리즈로 많이 다는 거야. 확장칸을. 병렬로 달아도 비슷하게 작용하나요? 병렬로 가면 그래도 뭐 똑같은 주파수가 병렬로 작용을 해도 되겠지. 근데 보통 병렬로 작용을 하면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머플러 쓸기 이런 것들이 다 공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병렬로 잘 안 하지. 그러면 공간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걸 가지고 머플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소리 줄이려고 하는 게 진짜 크거든. 이게 지금 우리가 뭐 엔진 소음도 있지만 여기서 에어컨 바람 내주고 나오는 거라든지 뭐 헤어 드라이어 뭐 나오는 이런 것들이 다 소음 나는 거잖아.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일까? 바람은 잘 나와야 되겠고 소음은 줄여야 되겠고 하는 이런 연구들이 다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연구하는 게 재밌지. 아까 뭐 김상 교수님 말 맞다나 꼬심을 당해서 한번 해봐봐 연구해봐 재밌어 이거. 네, 시작하십시오. 그림 5.6.5는 단면적의 비와 주파수에 따른 단순 확장관의 투과 손실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유사한 현상이 그림 5.6.6과 같은 형상을 갖는 파이프 4분의 1 파장관이라고 부르기도 함. 자, 5.6.6이 뭐냐 그럼 이런 거. 이것도 여기 보면 여기하고 뭐가 돼요? 임피던스가 완전히 조건이 서로 다른 거지. 여기는 미니멈일 때 맥시멈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여기서 이제 이게는 이제 뭐 이제 어쨌든 뭐 이런 개념인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을 때 이제 4분의 1이니까 총 2분의 1 파장이 되고 갔다가 왔다 보면 이제 이게 남성이 왔어. 이렇게 갔다가 왔다 보면 여성이 돼가지고 서로 옮겨부터 일로 안 나간다는 얘기인가 마찬가지야. 이게 이제 사인파가 이런 게 나오면 여기서 갈 때는 이렇게 가는 거하고 이렇게 가는 거하고 두 개가 이렇게 분기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갔다 온 녀석이 돌아오면 아웃 페이지가 되는 거지, 그렇지? 4분의 1 파장이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나면 반파장이 될 거니까 반파장이 같은 상이 뒤집힌 거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그 ANC가 딱 먹는 거지, ANC가. 그러면 이 4분의 1 파장도 있지만 4분의 1 파장이 정수배가 되는 주파수가 싹 다 없어지겠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4분의 1 확장관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옆으로 눕히는 경우가 많다 그랬지. 이런 식으로 눕혀야 그랬지. 그 공간에 누가 툭 튀어나오면 이건 누가 팍 치면 깨져버릴 거잖아. 이렇게는 안 만든다고. 최대한 이게 붙여서 이렇게 나오도록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예, 읽으십시오. 이상과 같은 관찰을 다만 이 경우에는 식 5.5.17과 같이 관의 길이 L이 유효관의 길이 L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쵸? 이게 플랜지도 있잖아요. 이게 생각해야 되겠지. 그치? 길이가. 그래서 아까 0.85A 정도로 더 실제로 더 길어지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관찰을 통하여 소음기를 설계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다. 확장관형 소음기를 이용하면 확장관의 길이를 잘 조정하여 원하는 소음의 어떤 주파수 성분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만일 여러 개의 주파수가 있을 경우 몇 개의 확장관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을 시도하여 볼 수 있을 아까 것이다.
아까 네가 이야기한 거 그거잖아. 시리즈로 여러 개 붙이는 거. 이와 같이 급격한 형상 변화에 의한 임피던스 부정합을 이용하여 소음을 감소시키는 소음기를 반사형 소음기라 한다. 이와는 다르게 공극관이나 흡음재 등을 이용하여 소음 감소를 시도하는 소음기를 흡음형 소음기라 부른다. 일반적으로 흡음형 소음기는 비교적 고주파 소음 제어에 유리하며 비교적 넓은 대역에서 좋은 흡음 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머플러 이런 거 보면 나중에 보면 이게 이렇게 흡음재도 막 들어가 있어 안에. 그건 이제 고주파를 없애는 거고 이게 넓어있다 좁아졌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치?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뭐 가면 요렇게 이렇게 나가야 되고 이렇게 가면 또 일로 나가야 되고 막 이런 게 있어. 이렇게 막아놨다가 또 이렇게 또 이렇게 막아놨다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구멍이 이만해도 확 넓어지고 이렇게 막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 보면 1차 필터, 2차 필터, 3차 필터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뭐 6dB 옥타브, 12dB 옥타브 이렇게 확 잘라진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관이 이렇게 뭐 좁은 너베 좁아졌다 확장, 팽창, 이렇게 되면 확장이나 팽창이랑 같은 말이지. 팽창 반대가 수축, 이렇게 됐다고 하면 이게 이제 이 나가는 얘 입장에서 배합이 많이 생겨. 이 못 빠져나가면 엔진이 힘들어지겠지. 빠져나가줘야 이게 배기 이렇게 그게 유체가 나가줘야 얘가 이제 될 텐데 그게 가스가 안 나가면 실린더에 차에 있으면 얘가 죽어버릴 거잖아. 그래서 확장 그 수축 팽창을 너무 많이 하면 배합이 커지기 때문에 항상 백프레셔를 생각해서 설계를 해야 돼. 그러니까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내가 100% 아까 이야기했잖아. 100% 하지만 100% 얼마나 씹으면 막아버리면 되잖아 여기. 쇳덩어리를 해가지고 뭐 차력 이만한 걸 해가지고 머플 확 막아버리면 소음 하나도 안 나겠지. 바로 뻗겠지. 이제 그럼 차가 바로 스탑이 되잖아.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리고 아까 내 한 개 중에 설명 안 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음향 파워 관점에서 있잖아요. 이거 다 사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아까 이렇게 끝나는 거하고 이렇게 끝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 그치? 이거 플랜지드 된 거 안 그랬지? 얘 같은 경우는 0.85A만큼 오히려 더 길어진다고 그랬고 이거는 0.61A라고 그랬지. 그치? 이것도 있지만 음향 파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얘가 소리가 6dB이 더 커. 2배가 더 커져요. 음압이. 왜 그러냐고 하면 얘 있잖아요. 얘가. 이게 우리가 스피커를 면에다 집어넣으면 소리 커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면 머플러 있잖아. 머플러 보면 끝이 넓은 녀석이 있잖아. 그 소리 되게 크지. 머플러 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는 애 있잖아. 이렇게 소리 겁나 커져. 그래서 이거 음향 파워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 좀 더 유리하다. 우리가 스피커도 그래서 벽에 붙이는 게 소리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랑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지. 이것들도 방사 파워로 작용해 주기 때문에. 미러 이미지로 방사해 주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정리만 하면 하면 이제 심하야. 교수님 스피커 매입해도 소리가 커지라는 거였나요? 어. 사실 제가 근데 매입하는 이유는 소리 크려고 했던 건 아니었죠? 해저 이런 것들. 아, 그러면 여기 이제 스피커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통에서 그치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넣어놓을 때하고 이게 바깥에 있을 때하고 사실 똑같아. 거의 똑같은데 뭐냐면 그렇다면 유닛이 여기 있는 거죠. 유닛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얘에서 요런 것들 요런 사이에 또 직접 합하고 이렇게 반사돼서 나오는 회절파하고에 또 이렇게 상쇄간섭 보강이 생길 수 있으니까 고주파에서도 또 캔슬이 막 이렇게 고주파에서 생겨지는 식으로 그렇지. 이게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그 벽이 여기 더 많이 떨어져 있으면 이게 더 저주파부터 생기겠죠. 이런 것들이 그렇지. 근데 안에 집어넣어 버리면 이제 안 생기지. 그러니까 음량을 증가하는 것들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되는 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요만큼 증가되는 건 똑같은데 이게 일률적으로 다 증가되고 싶다 그러면 벽에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어떤 위상 간섭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스피커하고 바운더리 사이에 인터페런스가 안 생기잖아. 그게 제일 좋은 거라는 거지. SBIR 스피커 바운더리 인터페런스 리스폰스가 입장에서는 벽에 집어넣어 버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공연장 같은 데서 그냥 음질 좋게 하려면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돼. 제일 이상적인 스튜디오 공사할 때도 그게 제일 이상적이지. 근데 앞에 놓더라도 똑같이 뒤에 이제 거울 반사가 되는 거잖아요. 거울 반사가 되는데 이게 아까 우리는 이제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제 위상이라는 것 때문에 마루 나오는 녀석과 튕겨 나오는 녀석 벽에 들어가면 튕겨 나오는 녀석이 없잖아. 다 같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차 공격 때문에 죽는 녀석이 생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은 적어도 스피커에서 뒤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스피커가 내가 이 공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코너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이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스테이지 위드스를 넓혀주는데 소스 위드스는 굉장히 중요한 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으로 확산을 살려주는 게 좋습니다. 개념적으로 좋지만 여기 뒤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별로인 거야.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음색만 까먹는 요소로 작용하거든요. 너 지금 매립하면 그 소리도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매립을 했을 때. 여기서 소리 커지고 매립 소리 커지고 똑같아. 근데 이렇게 색이 있는데 매립하면 전부 다가 이렇게 가는 데 반해서 빠지면 이렇게 간다라. 이게 여기 빼먹는 이상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이걸 하겠어? 아니면 이걸 내가 택하겠냐는 게 이거를. 당연히 이게 더 낫겠지. 그럼 매립하면 그게 좋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매립하면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 음원의 크기가 너무 커지. 아니지. 그건 괜찮은데. 아니지. 내가 비싼 스피커를 샀는데 자랑할 수가 없잖아. 벽에 집어 넣어버리면. 아니, 내 스피커를 위해서 뭐 자랑하려고 사는데. 그리고 결혼식장 가보면 스피커라는 게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냥 확성기 용도로 쓴다고 벽에 집어 넣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치? 그러면 스피커 그릴하고 이제 배우야 다 같이 가버린다고. 그러면 웃긴 게 스피커 소리 나는 부분만 시커멓게 돼가지고 그래서 많이 떨어가지고 먼지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러면 그것만 다시 또 이렇게 따내가지고 또 새로 입히고. 그러니까 내가 스피커를 돋보이게 하고 싶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내가 보여주고 싶다 앞으로 끄집어내잖아 근데 이제 내가 저번에 이야기했지만 니어필드 모니터링을 해서 내가 소리를 섬세하게 듣고 싶어. 잡소리가 있는지 듣고 싶어. 나는 그 주파수 특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녹음을 할 때 이 스피커가 아니면 내 녹음할 때 혹시 뭐 잡소리가 들어갔는지 그것만 듣고 싶어. 그러면 니어필드 모니터링이 더 낫지. 가까이 들으니까. 근데 이제 공간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지. 이렇게 튀겨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아까 근접 음장에서 듣는 더러운 것들이 실제로는 안 들리는 그런 것들까지도 이제 다 들리는 거지. 예, 그래 옛날에는 이제 멀리서 도는 걸 했잖아요. 멀리서 도우면 이제 룸 트리트먼트가 잘 돼야 됐거든. 내가 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벽에다 스피커를 넣는다고 하면 이제 이런 벽이라는 처리가 잘 돼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확산 처리는. 그럼 돈이 많이 들어가지. 이 공사를 좀 해줘야 된다고. 근데 반해서 내가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서 들으면 내가 이렇게 대가리 쳐박고 이렇게 듣는다고 하면 직접 보면 원량이 강할 거니까 이렇게 반사하고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덜하다고. 비중이. 이거 직접 보면 R하고 D 레시오에서 D가 워낙에 커지기 때문에 리버브 런터 에너지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대충 흡음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 이렇게 벽부형 스피커가 처음에 다 나왔다가 80년대에 어떤 미친놈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을 잘 만들고 가까이 대고 믹시 콘솔 위에다가 가까이 되는 거야. 일단 음장 호흡이 다 깨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듣다 보니까 여기서 듣는 음악하고 우리가 스피커에서 집에서 듣는 스피커 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지.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그 소리하고 내가 지금 듣는 소리하고 완전히 서로 다르게 놀게 되는 거지. 근데 그 간격을 좀 메워주려고 한 게 이제 마스터링 엔지니어는 파필드에서 듣지 다시. 파필드에서 이제 다시 마스터링을 하지. 그러면 조금이나마 그 사이의 간격을 좀 메꿔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파필드에서 녹음하고, 파필드에서 마스터링하고, 파필드에서 듣는 거지. 그래야 원음을 창조주가 그 녹음했던 사람, 마스터링 엔지니어 그대로 듣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있는 게 좋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이제 내가 공간에 대한 자신이 있어야 돼. 그게 어렵지. 결론 냅시다. 정리합시죠. 덕트 속을 전파하는 음파의 물리적 특성을 전파 방향의 파수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덕트 속의 파동 현상은 단면 방향의 음압 분포에 따라 전파하면서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성분도 있고 감소하지 않고 전파하는 성분이 존재함을 보았다. 덕트의 형상 변화에 의하여 임피던스 부정합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음파가 반사되어 투과 손실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특성들은 임피던스 부정합을 이용하여 소음기를 설계하는 데 광범위하게 응용될 수 있다. 이 소음기도 결국은 또 임피던스 미스매치를 가지고 하는 거지. 이 모든 게 임피던스 세상이라는 거야. 총으로 소음기가 이런 거예요? 네, 총 소음기도 마찬가지인 거. 거기 나면 이제 총이라는 것들은 임펄시브한 소리나 빵이니까 그치. 그래서 광대역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아마 흡음형 있잖아요. 디스피티브한 사일런스 개념이 많이 되겠지. 왜냐 그러면 이런 거 확장형 관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특정 주파수가 많이 있을 때는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제 뭐 RPM이 윙 돌아가는 이런 것들이 유리한데 반해서 빵이라는 것들은 대개 다 있는 거잖아. 그때는 이제 소음기 안에 흡음재가 많이 들어가 있겠지. 근데 흡음재 잘못되면 불도 날 수가 있겠지. 불 안 나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타공으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타공이 많이 돼가지고 그 안에 흡음재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가지고 확 나오면서 얘네들 확 흡수하는 걸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 확정 수축작전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잘 안 나가겠지, 이렇게 속도가. 그냥 확 에너지를 갖다가 확 이렇게 열 에너지를 확 바꾸는 그런 메커니즘이 나왔겠지. 연속으로 계속 쏘면 불나겠지. 나 자세한 건 잘 모르겠고. 나 이제 이거로 이제 다 끝냈는데.